알파에서 접선의 절편값들을 가지고 절편들 사이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서술하는 거에 따라 점수는 다를 것 같아요. 서술하는 것 중에 포인트를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12분의 5파이를 대입해서 x좌표 구하라며. x좌표의 값은 그렇다면 3 코사인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라고 하니까 애매하다. 이걸 각도로 바꾸자. 12분의 5파이가 몇 도인데? 12분의 파이는 15도, 15도에 5배 쓰니까 75도인가요? 그럼 결국은 코사인 75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사인 75는 우리 외우고 있지 않나? 코사인 75가 누군데? 코사인 75는 사인 15도랑 똑같잖아. 누구냐고요? 아닌데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15도의 값이랑 사인 75도의 값은 누구죠? 네, 가운데 부가 플러스였던 것 같습니다. 탄젠트 15도가 누구였지? 왜 우리는 기억이랑 아닌데요? 아니 값이 누구냐고. 값이요.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걸 얘기하는 얘기야, 쌤 말은. 아직 안 해오는 게 죄악이에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나오지 않냐? 너무 많이 나와서 달달달 외울 때 됐는데 지금. 자, 그러면 실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는데 이거 대입해서 풀면은 빵점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이거 너무 쉬우니까 왜 그런지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덧셈 정리를 가지고 산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덧셈 정리 아시죠? 괄호치고 쓰지 않고 그냥 바로 3을 분배해 버릴게요. 아니 여기까지만 써놓고 이제 답을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4분의 3루트 6 마이너스 3루트 2죠? 그때 A, B만 읽으라면서요. A의 값을 누구라고 할 건데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3? B의 값은? 이 문제는 덧셈 정리를 언급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를 좀 가져올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알파를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산수량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귀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접점 좌표의 값이 누구죠? 여기 있어,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 알파인 점이 3 코사인 알파 컴마 2 사인 알파가 접하는 점, 이 점이란 얘기죠? 내가 필요한 거는 저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dx분의 dy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값을 dt분의 dx분의 아니 dt 맞죠?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모의 값은 미분했더니 코사인 미분했더니 나 그냥 사인이라고 말한 거 들어버렸어. 아니 마이너스 빼먹었잖아. 그 다음 분자에 있는 값은 2사인을 미분했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하나를 줄입시다.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기울기가 누구라고 그러면? 이게 기울기라고요? 그럼 접점 좌표하고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접선 구해주고요. 접선의 절편값이 필요합니다. x절편, y절편의 좌표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y-2 사인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 코탄젠트 알파 x-3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까지 접선 구했고요. 빵만 대입해서 절편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좀 귀찮네요. x한테 먼저 빵부터 대입하겠습니다. 안 이쁘다. 그러면은 x한테 빵 대입하면 y절편 구하고 있습니다. y절편 값이 누구라고? 2 사인을 이항했습니다. 플러스 2 코탄젠트 곱하기 코사인이지. 어떻게 하지? 내입을까? 코탄젠트 알파 코사인 알파입니다. x절편 구하려고 합니다. x절편의 값은 y에 빵 대입했습니다. 이게 애매하네. 양변에 탄젠트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 약분하고 얘 탄젠트 분해이니까
3 탄젠트 곱했습니다. 그럼 좌변값은 사인 알파 3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3 코사인 이항하면 돼요? 여기까지 지금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이 절편값들을 표현만 되는데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쁘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이쁘게 쓸 수 있냐 이거? 이게 사인분의 코사인이고 이쁘게 쓸 수 있네. 사인으로 통분해주면 2로 묶었을 때 앞에 거는 근데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그래서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인의 역수가 누구죠? 네, 코시컨트네요. 최대한 이쁘게 만들었고요.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으로 통분하겠습니다. 3으로 묶었습니다. 앞에 거는 뒤에 코사인 제곱이죠? 따라서 코사인 역수의 값은 여기까지 된 거 맞죠? 둘 다 이쁘게 만드는 것까지는 했고요. 세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곡선 위에 알파인 점에 대응하는 알파에 대응하는 점? 그 점이 지금 요점이죠, 요점. 접점. 접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잘리는 선분. 그럼 이 두 점이 절편값이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선분의 길이인가? 두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이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2루트 7이네요. 그래서 제곱해 하겠습니다. 4코시컨트의 제곱 알파랑 9시컨트 제곱의 값은 28? 여기서 뭘 구하라고? 알파를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그지 같네. 어떻게 풀 계획이겠네? 시컨트 제곱이 누구야? 네,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죠? 코시컨트 제곱은 누구지? 네, 그러네요. 자,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이었을 때 양면을 사인 제곱, 코사인으로 나눠서 만들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첫 번째 값은 4 곱하기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두 번째 건 9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입니다. 그 값이 28이어서 난 탄젠트 값을 구하면 되겠다. 탄젠트 값 구할 건데 여기서 치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라고 치환할까? t라고 할까? 아 t는 아까 이 t랑 겹치잖아. 뭐라고 할까? p? a, b, c, p, q 보통 이런 건 상수값을 취급해가지고 보통 변수의 값은 t나 k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 네, k라고 할까요? t의 값을 탄젠트 알파 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왜냐면은 k를 탄젠트로 잡아버리면 4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2차 방식으로 풀고 싶어서 탄젠트 제곱 알파의 값을 치환했습니다. 요 말 치환이지 치환 아니죠? 가끔씩 모범 애들이 쓰는 거에 보면 치환이라고 쓰는 바보들 되게 많아. 치환했고요. 지금 이 녀석의 값은 아이고야 양변에 k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k를 곱했더니 4k 플러스 4 양변에 k 곱했더니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이게? 13, 15k? 되나? 이게 돼? 15가 나와 이게? 아 나오네. 3하고 3하고 4하고 1로 나와요? 따라서 k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근데 알파가 범위가 있었던 것 같아. 알파의 범위가 0부터 동호 있어요? 알파의 값이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 범위는 아무리 커도
1보다 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뭘 선택해요? 3을 빼먹었구나. 3분의 1을 선택해요? 탄젠트의 값은 따라서 루트 3분의 1입니다. 알파 값을 구하라고요? 알파가 누구죠? 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니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지금 성신여대가 확률과 통계를 시험 안 본다고 하는데 예전에 냈었고 지금 경우의 수를 출제하고 있는데 이 문제 분자 부분 다 경우의 수니까 그냥 풀겠습니다.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상자에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구분할 수 없는 N개의 탁구공이 들어있습니다. N개의 탁구공 중에 노란색이 6개? 흰색은 몇 개 있다고? 이렇게 총도해서 N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꺼낸 4개의 탁구공 중에서 4개를 꺼낼 건데 그 중에 2개는 노란색, 2개는 흰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n값 구하는 건 1도 아니네요. Pn값은 분모의 값은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 N개 중에 4개 뽑기. 근데 분자에 들어가는 녀석의 값은 몇 개를 뽑는 거야? 6개 중에 2개 뽑기 N-6개 중에서 2개 뽑기. 여기서 마무리도 상관없습니다. N이라는 문자의 식이라고 이것도 얘기해도 되는데 구태여 정리해서 쓴다면 나는 못해. 좀 괴로운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Pn 값하고 Pn 플러스의 대소관계를 따지려고 합니다. Pn이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Pn 플러스를 더 크다고? 그럼 이 조합의 값만 산수만 하면 되는 거네. 조합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Pn 플러스는 누군데? 6C는 변함이 없을 거고 얘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누구냐? 요것만 산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부등식 풀고 있는데 약분되는 건 지금 15의 값들은 약분했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해야 되겠네.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n 플러스 1C 4 곱하기 n-6C nC 4 곱하기 n-5C 그럼 어차피 얘가 지금 431분의 n 플러스 1부터 근데 분모는 431은 여기 있는 분모 431이라고 약분할게요. n-6하고 n-5가 n-6이랑 n-7인가? 작아져야 되니까 분모에 있는 2일은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2일과 약분하겠습니다.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이 n, n-1, n-2, n-3, n-5 그러면 우리가 4개씩 뽑으려면 최소한 n값은 4 이상이어야 되지. n값은 8 이상이라고 있다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자연수네. 약분해도 부동안 안 바뀌죠? 약분되는 녀석의 값이 네, 얘네들이 약분했습니다. 왼쪽의 녀석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7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5입니다. 1차 부등식이네. 2항 했더니 2n, 2항 했더니 22 따라서 n값은 11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그때 n값의 범위를 구하고 있으니까 답을 뭐라고 할 거죠? 네, 원래 문제가 8부터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Pn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Pn값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지? 자, Pn값의 최대값은 누굴까요? 응? Pn값이 지금 최대값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구했던 게 2번에서 2번에서 우리가 구했던 거는 점점 커지는 녀석을 구했던 거잖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녀석은 n값이 8부터 11까지 이걸 만족한다며. 그 말은 P8보다는 P9가 큰 거고 P9보다는 P10이 큰 거고 P11이 더 큰 거고 11 대입했을 때가 P12까지는 계속 커진다는 얘기네. 근데 반면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것들은 이게 성립한다며. 그러면 나머지 숫자인 11보다 큰 숫자를 대입했을 때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11을 대입하면 뭔데? 아니, 11보다 큰 거니까 11을 대입해야 되지? 1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큰 녀석의 값은 몇 번장이 제일 큰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P, 12의 값이 최대값입니다. 근데 여기 낚일 것 같다. 11, P 11이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자, 11을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12의 값만 대입하면 됩니다. 12C 4의 값은 난 외우고 있거든? 믿지 말아요. 12C 3인 것 같아. 잘못했다. 12C 4다. 믿지 마. 12C 4가 누구지? 4, 3, 2, 1분의 12, 11, 19 12 지우고 약분하면은 495? 분자의 값이 6C의 값은 15. 또 12 대입했더니 6C 5로 약분했습니다. 5로 약분은 99인가? 3으로 약분했더니 33? 11분의. 근데 성신여대는 시험 보러 가면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아. 100분 시간 주는데 100분 동안 시간 나오면 어떡하지? 자, 그 다음이 2020년도 논술이죠. 2020년 논술.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빨리 수업을 전개하고 있네, 지금.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속도를 조금만 늦추겠습니다.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분수함수가 있고요. 첫 번째 분수함수랑 두 번째 분수함수에 대해서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fx하고 gx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점근선 보는 방법을 까먹기 힘들지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분수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점근선의 값이 누구죠? K가 양수면 1 4오면 3 4오면 K가 음수면 2 4오면 4 4오면 근데 분수함수의 값 이런 분수함수도 있습니다.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점근선의 값은 누구죠? 분모가 빵 되는 거? Y는 누구죠? 네, X 앞에 있는 계수를 읽는 거죠? 점근선 바라보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 이 점근선은 정의역이 누구야? 우리 여기다 P를 대입할 수 있어 없어? P를 대입하면 분모 빵이니까 P를 대입할 수 없습니다. 정의역의 값은 점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입니다. 치역의 값은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의 값이 치역입니다. 분수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인지 알아요? 분수함수는 뭐 대칭이죠? 분수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아니 점근선 이렇게 그렸어. 분수함수 그렸어. 분수함수는 뭐 어떤 점 대칭이냐고. 점근선 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점근선 교점이니까 P, Q 대칭인 거죠? 또 분수함수는 어떤 선 대칭이지? 분수함수의 값은 이 선에 대해 대칭이니? 또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이건 기울기가 누군데? 이건 기울기가 점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선의 대칭입니다. 점근선 교점 좌표를 지나면서 기울기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선의 대칭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이런 분수함수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누구의 자리를 바꿔?
AD? 이거의 두 개의 위치도 바꾸면서 고도 바꾸는 게 역함수입니다. 자, 이 정도 정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점근선으로 둘러싸여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점근선이 첫 번째 건 점근선이 누구야? 두 번째 점근선은? 여기까지 있는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그런데 니네 논술 시험 보러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서 넓이 구하면 안 돼. 최소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대신하든지 한글로 좀 설명해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둘 사이의 길이가 6? 여기 둘 사이의 길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이게 넓이인데 나는 귀찮아서 설명은 안 쓰지만 니네는 상황에 대해서 제일 편한 방법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푸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fx의 점근선의 교점이 p예요. 그럼 p점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2,4분의 1이 p점인가요? 점근선의 교점이고요. 네 변이 각각 좌표축에 평행하고 대각선의 교점이 p점인 정사각형이 꼭지점 A하고 C가 fx 위에 있고 꼭지점 B하고 D는 x축 저 그래프 위에 있지 않나 봐. 그런데 A점 x좌표는 마이너스보다 작고 B점 좌표는 마이너스보다 큰 상황인데 그때 B점의 좌표를 맞춰주세요. 너무 쉽다. 분수함수 대충 그리겠습니다. fx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4x 플러스 8분의 x 플러스 3인데 이 식을 바꿔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꾸지 이거를? 4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뒤에 상수값이 4분의 1이라고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2하고 4분의 1이니까요. 이 4분의 1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4x 플러스 1 곱하 이것분의 x 플러스 2값을 따로 썼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럼 몇 싸우면 그래요? 1 싸우면 3 싸우면.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주연이 어제랑은 뭐 달라 지금. 어제 되게 적극적이었는데 오늘은 적극적이지 않아. 주여가 듣고 있죠? 자,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분수함수가 있고요. 점근선의 값이 있습니다. 점근선의 값은 x의 값 마이너스 2, y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점근선도 그릴 거고요. 그림도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림을 그리면 말을 좀 적게도 되거든. x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근선, y의 값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사우면은 1사우면과 3사우면 1사우면과 3사우면의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리려면은 빵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빵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야? 8분의 3?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절편 정도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x절편 값은 누구예요? 분자가 빵되는 값이 x절편입니다. 분자가 빵되는 x의 값이 x절편입니다. 자, 여기다 사각형을 그릴 건데 사각형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의 꼭지점 A점과 C점 좌표의 값은 빨간색 위에 있다고요? BD가 빨간색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정사각형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정사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여기쯤에 있는 점에서 연결하면 되려나? 정사각형이 요런 정사각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정사각형은 이쪽 대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이쪽 기울기가 1인가요?
아니 정사각형이 있으면 여기는 이 점하고 이 점 연결하면 기울기 1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선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선 위에 요 점이 있겠네? 분수함수가 대칭인 선 위에 A점과 C점이 있는 거네. A의 X좌표보다 B의 X좌표가 더 크다고 얘기했거든. A는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B는 마이너스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A점, C점 좌표의 값 이렇게 구성되겠네. 이 사각형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뭘 구하는지 까먹었다. B점의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B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분수함수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분수함수랑 이 직선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난 C점이랑 A점을 구할 수 있겠네? C점, A점 구하면 B점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선이 기울기가 1인 선이었죠? 기울기가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었나?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내가 할 거는 꼴랑이고 두 개 연립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이 귀찮습니다. 자, 연립하려고 합니다. 4x 플러스 8분의 x 플러스 3의 값이랑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4분의 9 x 플러스 3의 값이랑 아이고야 4배 해주면 4x 플러스 9하고 x 플러스 2하고 오른쪽을 전개했더니 4x제곱 17 2항했으니까 상수항이 15인가? 인수분해를 못하겠다. 인수분해를 못하겠다. 2로 일단 찍어봅시다. 3호? 따라서 x값은 누구라고요? 그때 y값 구하고 있습니다. x한테 마이너스 2분 3을 대입하겠습니다. x한테 마이너스 2분 3을 대입했더니 2분의 1, 4분의 3? 또 한 녀석의 값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마이너스 4분의 1. 와, 사기꾼들 진짜 계산 안 한다. 자, 점의 좌표 구했습니다. A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A점이 왼쪽 밑에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C점은요? 내가 필요한 건 B점입니다. B점 좌표의 값은 A랑 Y좌표가 똑같나요? X좌표가 똑같아요. C하고는? 그러면 정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선을 구하는 거는 분수함수에서 좀 필요한 것 같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hx라는 새로운 함수가 있습니다. h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는 fx를 x축 대칭했습니다.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보를 바꾸지? y의 보를 바꾸면 되니까 우변 전체의 보를 바꾸면 되는 건가? 왼쪽에 마이너스 달아준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줬습니다. 그럼 나는 h가 누구지는 알아. 그런데 kx라는 또 새로운 함수가 있습니다. kx는 gx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정사각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누구라는 그 점근선 있잖아. 세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 사이의 간격과 가로 점근선 사이의 간격이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 점근선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럼 함수가 보이네요? 내가 fx를 x축 대칭했습니다. 그럼 hx가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두 번째 kx 값은 누구라고? 네, 이거네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점근선만 알면 되는 거지? 첫 번째 함수의 점근선이 누군데? x의 값은 마이너스 2, y의 값은? 두 번째 점근선 구하고 있습니다. 네, 분모가 빵 되는 값이니까. 근데 요게 좀 애매하네. 계수 비교했더니 y는? 네, y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위로 b만큼 이동했다고요? 나의 바램은 x의 간격과 y의 간격이 똑같아야지 정사각형일 겁니다. 말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던지. 6칸이니까 얘도 6칸이죠? 그럼 b-4
차이값이면 b-4분의 3이 차이값인가? 맞죠? y의 차이값은 b-4분의 3인데 그 녀석의 값이 6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b-4분의 3이니까 6, 아이씨 못해먹겠어요. 큰일 날 뻔했네. 4분의 3은 2항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누구지? 4분의 27하고 네, 이렇게 b의 값은 두 개 존재합니다. b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맞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가 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 위에 고정된 점 A점이 있고요.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Q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 PQ 위에 A라는 점이 포함되고 AQ라고 하는 호의 길이는 AP의 2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언급된 거는 호의 길이에 대해서 AP란 호의 길이는 지금 A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했고요. AQ의 값은 호의 길이가 2배인데 2A라는 문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P점에서 OQ에 내린 수선의 발이 H고요. AQ라는 AP의 호의 길이는 A라고 한다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제외한 활골의 넓이의 값이 F세타입니다. 활골의 넓이의 값은 지금 여긴가? 여기 활골 넓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활골 넓이의 값이 FA입니다. 뭐 구하는 거 일도 아니죠 뭐. 첫 번째 문제는 FA부터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FA부터 구하겠습니다. 우린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는 거죠. 반지름은 1. 문제는 여기 중심각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심각이 누구야? 네, 중심각이 A가 돼야지 반지름 1이었을 때 A 곱하기 될 값이 호의 길이 A죠? 그 다음 녀석의 값 여기 중심각은 누구예요? 네, 2A네요. 그럼 중심각은 현재 3A입니다. 자, 저 부채꼴 POQ의 넓이를 보고 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3A? 그러면 2분의 3A? 그 다음 삼각형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니네 이거 다 말로 다 써야 돼. 부채꼴 POQ의 넓이의 값이 이렇게 구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삼각형의 넓이의 값도 어떻게 구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FA 값은 활골의 넓이는 구했습니다. 근데 GA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GA의 넓이는 PHQ. 그럼 PHQ라는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PH 길이 알아야 되잖아. PH 길이가 누군데? 아, 그러네. 반지름 1이니까 이건 사인 3A네. 그 다음에 OH 길이를 구해야 되나? HQ를 구해야 되나? 아, OH 구하면은 HQ를 구할 수 있지? OH가 누군데? 그래서 QH 값이 1 코사인 3A? 끝났습니다. GA 값 구하고 있습니다. GA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사인 3A 1 코사인 3A인가요? 벌써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지네. 극한값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1 플러스 코사인 곱해서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네. 자, 일단 첫 번째 건 해결했고요. 두 번째 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 A가 빵 플러스 왔을 때 A분의 FA의 극한값 구하라고 하는데 이건 답을 벌써 안 해. 하지만 서술형이니까 쓸 걸 꼭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0 플러스로 갔을 때 A분의 2분의 1 곱하기 3A 마이너스 사인 3A? 앞에 거는 설명 안 해도 돼. 앞에 건 2분의 3인가요? 뒤에 거는 개수 비교했던 2분의 3인가? 빵이야? 이 정도 말은 써주는 게 좋겠다. 리미트 A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A분의 사인 A는 빵이므로 이 정도는 써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 1이므로. 지금 이거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게 1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문제 풀란 얘기네. 리미트 A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A의 3승이 분모했습니다. 근데 분자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사인 3A A는 얘한테 하나 줍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3a가 있으니까 분자분모의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고 있습니다. a 제곱은 얘한테 줄 거고요. 나머지 셋값이 1 플러스 코사인 3a가 남죠? 그런데 첫 번째 이 값은 누구죠?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인가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3제곱하면 9고요. 마지막 얘가 누구라고요? 4분의 27인가요? 쌤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니네는 한 줄 한 줄 밑으로 쓰면서 푸셔야 돼요. 시험 엄청 쉽잖아 지금. 엄청 쉬우면 상세하게 쓰셔야지 합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난 못해. 당신들이 지금 구할 겁니다. 문제는 접점의 좌표가 x가 2인점이 접점이라고요? 2대입에 쓸 거고, 여기서부터 분수가 나오니까 망했네. 그러면 8 마이너스 8 플러스 3분의 8? 못하겠어. 3분의 32?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도함수가 필요하고요. 도함수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 2대입했더니 기울기네. 문제가 접선을 구하세요. y는 3x 6을 빼니까 18 뺐더니 14?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비점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y는 3분의 저 3차함수의 값이랑 직선 똑같다고 놓고 근을 구할 건데 2가 아닌 다른 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넌 누구세요? 3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아이씨 못해 먹겠다. 그러면 3배 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 2d 했더니 빵 조리제법 하고 있습니다. 1빵 마이너스 12 16 2로 했더니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우리가 좀 비점 좌표는 마이너스 4도 직선을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이니까 36 마이너스 22?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2번에서 이미 그림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3차 함수의 값이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접선이 기울기가 지금 3인이 되는 접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이 지금 2하고 4, 마이너스 4였는데 마이너스 4에서는 교점인 거고 3에서는 접점인 거죠. 2에서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이 점 좌표의 값이 A점 접점이고 이 점 좌표의 값이 B점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3차 함수의 직선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녀석의 값 이건가? 3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16입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뭐예요 답이? 92? 주행이 뭐 나왔어요? 108, 92. 주역이 뭐 나왔어요? 아하.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답이 엇갈리니까요. 계산하겠습니다. 12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3분의 16x입니다. 틀릴만 하네. 괴롭네 산수가. 2대2 했더니 누구지? 16이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8 플러스 3분의 32 마이너스 4대입에서 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대입 했더니 괴롭다 괴로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60 플러스 3분의 64? 그 다음 16이니까 32? 그 다음이 마이너스 3분의 64 앞에 게 3분의 36이니까 12 빼기 8이니까 4 3분의 64는 소거됐고 마이너스 플러스 36? 뭐야 니네 다 왜 이래? 와
아하. 그렇죠. 12분의 1 저 대입할 때 4를 제곱해서 한번 자, 시험 볼 때 산수를 신중하게 잘 합시다. 아, 이건 또 뭐냐, 그림이. 그림 봐라, 이거. 어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뭐지? 일단 읽기가 싫게 생겼는데. 경우의 수의 문제, 고동수 하의 문제. n값이 자연수입니다. 원점하고 a점은 n, 빵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OAB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R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그림은 RN이라고 하는 게 그림을 지칭한 거고, 한 변기의 일자리가 되는 n제곱기 합동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삼각형 한 개, 여기가 한 개, 세 개, 합쳐서 네 개. 여기는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홀수의 총합의 값이 n제곱인가요? 삼각형 전체 개수가 한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제곱수만큼 삼각형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려진 삼각형의 변을 따라서 B라고 하는 점에서 K, 0에 이르는 최단 경로의 수를 FK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B에서 K, 빵까지는 최단 경로의 수. 그때 R1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F빵과 F의 값은 누군가요? 그럼 첫 번째 F빵의 값은 뭘 얘기하는 거지? 몇 가지야? B에서 출발해서 빵, 빵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F1의 값은 B라는 점에서 1, 빵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 그 다음에 R1에서는 그랬고 R2에서는 F빵의 값이 몇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한 가지인가요? 그 다음에 F1의 값은 1, 빵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두 가지인가? 마지막 녀석의 값이 2, 0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한 가지예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여기까지 문제가 구해보세요라고 얘기한 거고, 그걸 구하고 RN에서 FK를 K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세요. 망했네요. 망했어. 자, 제일 처음에 RN이라고 하는 도형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RN에서 F일 값이 누구야? F빵. 뭘 이거 고민해? 아니,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한 가지, 이렇게 반드시 가기 한 가지. F1 값은 누구야? F1 값이 갈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점에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이렇게 가는 한 가지, 이렇게 가는 두 가지. 어디까지 가? 아니야, 이게 8이 아니고 n이야, n. 가운데가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몇 가지일 것 같아? n가지? 꺾어지는 점의 개수를 세면 되겠구나. 경로가 처음에 여기서 꺾어져서 내려갈 때, 여기서 꺾어진 다음에 갈 때, 여기서 꺾어진 다음에 갈 때, 여기서 꺾어질 때, 여기서 꺾어질 때, 여기서 꺾어질 때, 여기서 꺾어질 때, 애당초 처음부터 일로 갈 때. 그럼 여기는 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지. 여기 점이 n개 있어요? 여기서부터 세면 점이 다 해서 n 플러스 1개 있거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점의 개수는 n개죠? n가지네. 그 다음은 2였을 때가 몇 가지지? 어우, 이건 더 힘드네. 상상이 안 되네. 이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해본 적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니네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이거 하는 거야, 지금. 같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녀석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숫자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A 8개? B는 1개? 그래서 이거는 8팩 곱하기 1팩분의 9팩? 이 녀석의 값이 결국은 9C라고 똑같은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이전까지 가야 되거든? 이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몇 칸을 가는 거냐면 그림 1에서는 한 칸을 가는 거잖아. 한 칸씩. 그림 2에서는 두 칸씩 가는 거지. n에서는 n칸을 가야 되지. n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가 B점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2,0이거든. 그런데 여기가 두 칸이면 전체 n칸을 가야 되잖아 지금. 전체 n칸을 갈 거니까 여기는 n-2칸인 거야? 그럼 이때는 B점에서부터 2,빵까지 가는 경우의 숫자는 n-2팩 곱하기 2팩분의 n팩이어서 nc랑 똑같은 거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 nc의 값이면 2, 1분의 n 곱하기 n-1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fk의 값에 대해서 fk만 구하면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 fk의 값은 nck겠네? 되신 거 맞죠? 그럼 문제가 fk 값을 k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냥 기껏 이어쓰라는 얘기 아니야? n-k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아니면 그냥 nk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가의 답은 이게 답입니다. 1번의 답은 이거고요. 그런데 2번에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네. 빵부터 n까지 합했으니까 이항 정리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각도로 봐봅시다. 자, 여기서 이전까지 가는 경로 한 가지, 이전까지 가는 경로 한 가지. f빵 더하기 f1의 값이 누구야? 두 가지야? f빵 더하기 f1 더하기 f2가 두 번째 그림에서 몇 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몇 가지인지 알아? 이거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f빵부터 시작해서 fn까지를 다 더한 녀석의 값이 이게 지금 GN이라네. 근데 f빵부터 더하기 시작하면 1, nc빵 더하기, nc1 더하기 쭉 다 더해서 언제까지 더하라고? ncn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걸 진짜로 다 더하기 힘들 것 같은데? 더하기 혹시 누군 줄 알아? 이해. 그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이렇게 파악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너 왜 연결 안 돼? 연결되라. 그림에 소질이 없다. 나 지금 그리고 싶은 거 하나 더 그리고 싶은데? 여기다 연결해서 붙이자. 여기에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이렇게 그리면 되나? 그럼 이전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 이전까지 몇 가지야? 세 가지. 이전까지는? 그럼 다음에 8가지네? 그럼 R3에서는 8가지잖아. 두 가지, 네 가지, 8가지. 그 다음에 16가지. 이해 거듭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우리 이항 정리 배웠습니다. NC빵부터 NCN까지 다 더한 녀석의 값이 2의 n승인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G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의 n승이기 때문에 문자 요구한 거는 등비급수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n값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비의 값은 2분의 1, 초항도 2분의 1입니다. 등비급수의 값은 1 공비분의 초항인가요? 그래서 1이라고 답을 쓰라고요? 되신 거 맞죠? 세 번째 문제는 Rn에서 한 번 지난 점은 다시 지나지 않고 그려진 삼각형의 변을 따라서 B에서 A까지 가는 경로 중에 가장 긴 것은 길이가 무엇인가요? 이거 어렵네. 명준이가 왜 전화했을까? 명준이요? 학원 앞에 와 있나? 지금 수업 중일까봐 전화 끊은 것 같은데? 이 새끼는 연락할 때 올해 들어서 연락할 때가 여친하고 헤어졌을 때 새 여친 사귀었을 때 이렇게 전화했었거든? 그럼 새 여친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야 지금? 자,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한 번 지난 점은 지나면 안 돼.
그려져 있는 삼각형의 변을 따라서 B에서 A까지 하는 경로 중에 가장 긴 거의 길이를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그러면은 작은 것부터 확인하자. B에서 A로 갈 수 있는 가장 긴 경로는 어떻게 가야 돼? B에서 A로 갈 때 이렇게 가야 돼? B에서 A로 갈 때 가장 긴 경로가 뭐지? 이거야? 이건 4칸 이동하는 거지. 어디로 가도 4칸 이동해야 되나? 한 칸, 두 칸, 세 칸 안 돼. 한 칸, 요게 더 기네? 지그재그로 가는 게 더 기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 더 기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지그재그로 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n값이 홀짝에 따라 달라지겠다. 점이 10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으면 이거 하나 더 그렸어. 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 아까는 지금 오른쪽으로 갔잖아.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지. 이게 가장 긴 경로지. 이런 거 맞아요? 그렇다면은 홀짝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건가? 초부터 왼쪽부터 올라가는 거? 왼쪽부터 올라간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B에서 0까지 쭉 이은 B에서 0까지 쭉 이으고 차곡차곡 A 쪽으로 지그재그로 다가 이렇게 가는 거? 길이가 똑같지 않을까? 얘 같은 경우도 5칸이었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그냥 짜증 그러네. 그렇다. 오, 기가 막히네. 그럼 홀짝을 안 따져도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우리 지금 뭐 구하는데? 길이를 구하는 거지? 이건 길이가 2였고 이건 길이가 5였단 말이야. 그 다음 건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2칸, 5칸, 9칸이면 수열이 일반항 찾기 힘들잖아. 2칸, 5칸, 9칸. 그러면 아마 2차식인가 보다, 차수가. 등차 수열은 아닌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몇 칸이야? 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긴 해. n칸이야. 그 다음에 우리 어차피 여기서 지그재그로 갈 건데 여기 길이는 아직 안 셀게. 여기는 n-1칸이야? n-2칸. 마지막에 한 칸이야? 그럼 한 칸부터 n칸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그런데 여기 한 칸 세야 되고 여기 한 칸 세야 되고 여기 한 칸 세야 되고 그게 n칸이야? 그럼 2분의 n 플러스 1한테 n을 더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길이가 제일 긴 녀석의 값을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n이라고 한다면 2분의 n으로 묶었더니 n 플러스 3? 여기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야? 첫 번째 거 2 맞네. 2 대입하면은 5, 두 번째 5 맞네. 3 대입하면? 그래, 9도 맞네. 2, 5, 9 맞네. 이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네. 근데 어떻게 설명해, 이거를? 그림을 그려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림 열심히 그리세요. 말로 설명이 졸라 힘들어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2021학년도 모의논술? 맞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바다로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선생님 와이프가 또 오늘 또 한결같이 얘기했어. 진짜 갈 거야? 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또 갈 거지 그러면. 바다 가세요? 네, 선생님 안면도로 갑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갑니다. 자,
포물선 자체는 쉬운 포물선이잖아. 아래로 블록이죠. 그리고 대칭축의 값은 A. 그런데 1과 2 사이에서 접올린 그래프의 최대값을 MA라고 한다면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A가 1보다 작을 때와 A가 1보다 컸을 때 가장 큰 값을 A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대입했을 때 최대값, 12장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 합의값도 구하라고. 어렵다. 이건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건 중학 포물선만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치고는 꽤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 대칭축이 미지수인 문제는 항상 어렵거든. 자, 이 포물선의 값은 현재 축이 x가 a라고 하는 셋 값이 축입니다. 그러면 축의 위치에 따라 최대값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는데 접올리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접올린 녀석의 최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x축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도 따져가면서 생각해야 되네. 어려워. 이거 애들 대부분 못 풀겠는데? 자, 아래 블록인 포물선 fx가 있습니다. fx가 있는데 대칭축의 값은 a가 대칭축입니다. 이런 그림을 몇 개나 그려야 될까? 한 6, 7개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서술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다, 이거 서술하기가. 내일은 아니까, 니네들이니까. 시험 보러 가가지고 서술하는 거 엄청 괴로울 거야, 니네 이거. 그림 그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범위를 쪼개가지고 그 해당하는 범위마다 뭐 대입한 게 최대값인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들거든? 말로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첫 번째는 나 지금 1번 푸는 중이거든? 1번을 푸는 중인데 A의 값은 1보다 왼쪽에 있다며. 왜 1을 경계로 구분지었을까? 왜 1이 F한테 1 대입하면 누구야? 그러네. 이 문제는 특이하게 F한테 1 대입하면 1 나오는 함수를 준 거네. 그래서 A가 1보다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A가 1보다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1은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1,1이 여기 있으면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차피 1 대입한 게 양수면 접올릴 게 없는 거 아니야? 네, 1부터 2 사이에선 접올릴 대상이 없어.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그러면 지금은 MA 값은 F2 자체가 지금 최대값이야? 그럼 F2 자체가 최대값이니까 F한테 2 대입하려고. 2 대입했더니 4-2인가? 네, 함수 F한테 2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건 구했어. 1보다 작을 때는 4-2의 1에 그럼 세 번째 거 마저 같이 봐버리자. 세 번째 거에서 요구한 거는 제일 처음에 뭐 대입하라고? M-6? M-5 이렇게 쭉 대입해가지고 뭐 M빵도 있을 테고 M1도 있을 테고 언제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어? N-7까지 대입하라는 얘기네. 그럼 이렇게 지금 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A가 1보다 작을 때만 정의했다고? A가 1보다 작을 때면은 작거나 같을 때면은 요 값은 지금 정의된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Q이 내 말 안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세 번째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1번에서 얻어진 녀석한테 대입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칭축의 값이 1보다 클 때구나. 대칭축의 값이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살짝 왼쪽에 있을 때 근데 1부터 2까지 해보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지금 1,1이죠. 여기 2,f이죠. 그림이 1부터 2까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어차피 1대2 관계 지금 양수 아니야? 그럼 절대값이 셔서 접 올려봤자 여기 밑에 게 꼭지점이 살짝 접 올라가 봤자 어차피 이 점이 최대값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이게 양수니까 또 양수니까요. 그러면 지금 접 올라간 지금은 또 F한테 2대2 관계 최대값이겠네? 내가 지금 여기 그림상에다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건 접 올리는 걸 지금 표현하지 않고 있거든? 절대값이 셔서 설마 1보다 아래쪽에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접 올라가도 2대2 관계 최대값일 거야.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세분하냐? 이거 범위 엄청 세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 1과 2 중에 2가 더 크려면은 1과 2의 가운데 있는 2분의 3이라는 거 있을 거 아니야? 1과 2의 정중앙 2분의 3인가?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의 값이 1부터 2분의 3 사이 있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FE가 최대값이에요? 그때 최대값은 여전히 F의 값이 최대값이고 그 값은 4-2a죠? 이제 그 다음에는 상황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보다 왼쪽에 있어. 하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FE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데 이거 언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냐 그지도 나이씨. 아무튼 지금 상황은 1대2 관계 최대값일까? 이건 좀 애매하다. 왜냐면 접 올라갔을 때 A를 대입한 값이 접 올라갔을 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걸 확인해서 접 올라간 녀석의 값이 최대값인지 1대2 관계 최대값인지 그건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두 번째 범위는 A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2분의 3부터 2까지 범위 사이에 있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을 살펴봤더니 A 대입한 꼭지점 좌표 필요하거든? A 대입한 꼭지점의 좌표 누구야? 이거야? 근데 요 사이에 있을 때 이거의 범위를 지금 구해보려고. 대칭축의 값이 1인가요? 그럼 대칭축의 값이 1이어서 지금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2분의 3 대입하면 누구지? 4분의 3인가? 그 다음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누구지? 그러면 F의 값 무조건 양수야 지금? 이 점이 양수? 그럼 접올릴 대상이 없는 거네? 그럼 당연히 1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요?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앞으로 항상 F가 크냐고? 그건 몰라. 난 모르겠어. 나는 F가 크다고 단정 못할 것 같아. 지금 현재까지는 아이씨 방금 거 지우지 말걸. 지금은 2분의 3을 대입한 게 4분의 3이었나? 2 대입한 게 0이었어요? 그래서 이 값은 항상 F의 값의 범위가 0부터 4분의 3까지예요? 이렇게 된 건 맞지 지금? 그런데 문제는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음수가 나오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꼭지점 좌표를 접올린 상황이 발생하거든. 이해된 거 맞겠죠? 꼭지점 좌표를 접올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A가 이제 음수일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점 좌표 음수야 지금.
그럼 1과 2는 어디 있는 거야? 1은 왼쪽에 있을 거고 2는 오른쪽에 있을 건데. 아, 우리 1부터 2까지만 접을 1부터 2까지 중에서 여기서 최대값 찾는 거였잖아.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정확히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이 점 좌표는 1,1인데 이 점 좌표 2,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을 거야 아마.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접어 올라가게 되면 최대값은 이거에서도 최대값은 1, 접어 올라가면 이거에서도 최대값은 1 나올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러면은 이 순간을 기준으로 그림이 이 빨간색 그림이 살짝 더 위에 있을 때와 살짝 더 아래에 있을 때가 이제 구분지어서 풀어야 될 것 같거든. 2대2번 마이너스 1 나오는 2대2번 마이너스 1 나오는 A를 찾으려고. 못 해먹겠다.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최고차항에서 양수였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였죠.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2대2에서 마이너스 1 나오는 A를 구하려고요. 이건가? 2분의 5? 그럼 이 순간이 정확히 A가 2분의 5인 순간이네.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쪼개자. 이때는 요 선이 어떻게 되는 거지? A가 2분의 5보다 살짝 작으면 A가 2분의 5보다 살짝 작으면 어이씨 머리가 안 돌아간다. 저거 F1이다. 그때는 이런 상황일까? 네, 정확히 다른 A 값이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꼭지점의 Y좌표 점점 내려가니까 지금 내려가는 중인 거지 꼭지점 Y좌표가. 그러니까 맞아 이 상황일 거야. X축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접어 올려도 2대2 반거의 최대값은 최대값이 아니죠? 1대2 반거의 최대값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니네 이거 끔찍하다 이거 다 서술해야 돼. 이러하니 두 번째 거 아니었어 아까? 두 번째 거에서는 최대값이 누구라고? 두 번째 거 이거였지? 두 번째 거의 최대값이 1대2 반값이었어? 맞죠? 세 번째 거면은 방금 전에 난 말로 다 설명했는데 니네는 서술해야 되거든? 왜 2분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걸 그림으로 그리든 식으로 하든 니네 다 설명해야 돼. 지금 현재 그림은 접어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접어 올라간 절대값 fx 그림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최대값은 1대2 반개 최대값이에요 라고 설명해야 돼. 그래서 최대값이 누구라고? 1이라고? 그 다음이 더 이상 범위 안 쪼개도 되나? 그 다음부터는 지금 원래는 1대2 반 점의 좌표가 여기 있고 2대2 반의 세입값이 여기 있을 때 지금은 x축이 살짝 더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찾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대2 반 녀석이 원래 2대2 반과의 부호를 바꾼 녀석이 최대값인 거네? 그럼 범위는 A라고 하는 세입값이 2분의 5보다 컸을 때는 이제부터는 최대값인 MA의 값은 F의 부호를 바꾼 녀석이라고? 다 구했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구했고 내가 이제 두 번째 것까지는 했고 세 번째 게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뭐에다 대입하자고 했지? 4-2한테 대입할
4-2한테 대입할 거지? 2 대입한 건 누구지? A가 2가 되면은 1, A가 3이면 3은 여기 없지. A가 3부터는 무조건 여기다 대입해.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입하는 거는 2A-4한테 대입해야 돼. 그럼 이걸 여기에서 몇 개야? 마이너스 6부터 1까지가 8개? 그럼 세 번째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MK-7의 값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언제까지? 1 나올 때는 언제까지? 8일 때까지? 그 녀석 따로 봐야 되고 그리고 M2 하나 따로 보는 거고 시그마 K의 값이 10부터 N까지는 또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6이라고 A가 마이너스 6일 때부터 A가 1일 때까지 그때는 4-2A한테 대입하라고요. M한테 2 대입한 건 1이었습니다. 그 다음 녀석 값은 10 대입한 녀석 값이 누구라고? 3부터 N-7까지는 2A-한테 대입하라고 이제 시그마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냥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 대입한 게 16? 계속 이제 마이너스 5 대입합니다. 20 감소하면 돼요. 마지막 녀석의 값이 1 대입했더니 그럼 얘는 등차수이네요. 8개 2분의 8 곱하기 16 플러스 2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 대입했더니 4 대입했더니 2씩 증가할 거고 마지막에 N-7까지 대입할 거죠. N-7 대입한 녀석의 값은 근데 몇 개야 이게? 3부터 N-7까지면 몇 개지? N-7에서 3을 뺀 다음에 2를 더해? N-9?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항의 개수는 N-9개 그리고 초항의 값이 끝항의 값 2N-18 그럼 앞에 있는 값이 약분했더니 4 곱하기 18, 72, 73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2로 약분할 수 있죠. 앞에 건 N-9 뒤에 건 2로 약분했더니 N-8이네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145 요게 답이네요. 어렵다. 이건 2차 함수 문제 중에 이렇게 출제하면 이건 좀 끔찍한데? 성신여대 미쳤네. 왜 이렇게 출제했냐? 아, 너는 안 갈 거니까? 네. 자,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양심 있어가지고 다음 문제는 바로 평균변의 문제로 쉽게 출제하는 것 같다. fx의 값은 루트 x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에 대해서 a, f라는 점이랑 b, fb라고 하는 점에 잡힐 지난 직선과 같은 기울기의 값을 가지는 접선의 접점의 접 x좌표를 C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대소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그림을 그리면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무리함수가 있고 무리함수는 원점에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진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A인점하고 B인점 사이에 요 점좌표 A, FA, B, FB인데 그 사이에 요걸 연결한 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지점의 접점 좌표가 C점입니다. 이때 식을 세우세요. 첫 번째 거는
B-A를 H라고 한다면 C라는 문자를 A하고 H로 표현하세요. 원래 문자가 지금 요구한 건 이거였잖아. B-A분의 FB-FA랑 뭐가 똑같다고요? 이게 똑같다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시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요구한 건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하고 H로 표현하라고요? 일단 식을 써봅시다. B-A분의 루트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미분하라는데 도함수의 값이 2루트 X분의 1이어서 얘가 2루트 C분의 근데 이걸 뭐라고 쓰라고? B를 없애라고? B값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요? 근데 B값 대신에 A 플러스 H의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H 루트 A 플러스 H 빼기 루트 A 그 값이 2루트 C분의 1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C의 값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C를 정리하세요. 그러면 유리화도 해야 되겠네. 귀찮게. 2루트 C의 값이 루트 A 플러스 H 빼기 루트 A분의 H? 그러면 루트 C의 값은 유리화하면서 나누기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유리화했습니다. H는 약분하려고요. 루트 A 플러스 H 양변 제곱만 하면 돼요. 양변 제곱했더니 C의 값은 4분의 1 곱하기 제곱해서 정리도 하겠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건 다 했습니다. 이제 A하고 H로만 C를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B-A분의 C-A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리미트 B라고 하는 값이 점점 A로 가까이 간다면 B-A분의 C-A를 구하라고? 오, 나쁜 새끼들. 이거 대입하래. 아이고야. 리미트 B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B-A분의 대입했더니 조금 이뻐지나? C에서 A를 뺀다는 말은 여기서 A를 뺀다는 말은 4분의 4A를 빼는 거잖아. 그럼 달라진 녀석의 값이 암산이 안 된다. 암산이 4분의 1 루트 먼저 쓸게요. 루트 근데 내가 4분의 4A를 뺐으니까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내가 4분의 4A를 뺀 녀석까지 산수했습니다. 지금 분모가 누구라고요? 요것만 바꿔 쓸게요. 분모의 값 H라고 쓸 수 있죠. 그때 H의 값 빵으로 가죠. 그러면 유리화도 해야 돼?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H분의 4분의 1 분자를 유리하면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을 해놓은 다음에 정리한 것만 쓰자. 4a제곱 플러스 4ah에서 4a제곱 남는 게 누구야? (8ah하고) 분모에는 여기 남아요? 아이고야 h 약분했습니다. h가 빵으로 갔을 때 h 약분했고요. 이제 h한테 빵 대비도 상관없죠. 빵분의 빵꼴이 아니니까.
h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분모의 값이 2a 더하기 2a 사이, 분자의 값은 극한값 2분의 1이네요. 그냥 산수만 많은 것뿐이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은 유독 b라고 하는 게 사이였을 때, b의 값이 사이였을 때 a하고 b 사이에서 fx 사이의 넓이를 s? 적분하라고 a부터 b까지 fx dx? 그럼 s가 누군지는 알겠어. a, 빵이랑 b, c, 빵이랑 c, fc랑 a, fa랑 여기 넓이의 값이 s1이라고 사대꼴 넓이? 그럼 사대꼴 넓이 구할 줄 알잖아. s1도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이 c, 빵이랑 b, 빵이랑 이번에도 사대꼴 넓이인가요? 그 사대꼴 넓이의 값은 s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밑으로 내리면서 이 그림이 이제 안 보일 거야. s 대 s1 플러스 s2의 값에 정수 비율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b의 값은 4a입니다. 자, 먼저 s부터 구하겠습니다. s가 누구야? 인테그럴 a부터 4a까지, b가 4a였죠? a부터 4a까지, a부터 b까지 fx? 요거라고요? 계산합시다. 적분하면 루트 x를 적분하면 누구지? 3분의 2 x의 2분의 3승? 그 녀석의 값을 a부터 4a까지 적분하라고? (4를) 대입했더니 누구지? 8? 3분의 16 a의 2분의 3승? a를 대입해서 빼려고 합니다. a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a의 2분의 3승입니다. 따라서 3분의 14 a 루트 a 되신 거 맞죠? 자, 두 번째 S1 값 구하고 있습니다. S1 값은 사대꼴 넓이입니다. A부터 C까지 사대꼴 넓이입니다. A부터 C까지 사대꼴 넓이인데 C가 누구지? 아, C 알지? 아, 이 새끼 너무하네. 여기다가 B한테 4A를 대입하라고? 그럼 H가 누군데? B의 값이 4A면 H의 값은 3A야? B-A니까 그거 대입해가지고 이걸 A라는 문자로 정의하는 모양이야. C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5A 뒤에 거는 A제곱 더하기 3A제곱이니까 4A제곱 그럼 4분의 9A야? 지금 이해되는 거 맞죠? 자, 이제 S1 값은 A부터 C까지 사대꼴 넓이였습니다. 사대꼴 넓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 식 하나는 이렇게 세우는 게 내가 그림이 지금 안 보여서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높이의 값은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FA의 값은 루트 A? FC의 값은 루트 그럼 2분의 3 루트 A? C-A의 값은 4분의 5A? S1은 다 구했습니다. 이제 S2 구하고 있습니다. S2는 C부터 B까지 사대꼴 넓이였습니다. C부터 B까지 사대꼴 넓이기 때문에 FC 플러스 FB의 값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의 값은? 그럼 넌 누구니? 2분의 1 루트 C? 루트 B? B가 4였죠? B-C 4A-3A 4분의 네, 4분의 7A 참 잠깐 순간 뇌가 정지됐었어. 넌 누구세요? 16분의 25A 루트 A? 검사해 주세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통분했더니 16분의 35 a 루트 a? 아, 틀렸다. 49다. 괴롭다. 문제 요구한 거는 S 대 S1 플러스 S2의 값을 정수의 비율로 쓰세요라고 얘기했거든? 비율이 지금 3분의 14 대 16분의 74? 이거 어떻게 비율로 표현해? 일단 이 약분하자. 7하고 37? 그러면 7하고 16 곱했더니 100, 112? 3하고 37 곱했더니 3하고 37 곱했더니 100. 요게 답이네. 아, 나 그지 같은 새끼들. 아, 나 너무하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문제 3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3번은 등비급수 풀라는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모의고사 4점짜리나 3점짜리 정도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좀 놀아도 되겠네. 푸세요. A0, B0, 1 나왔어요? A0, C0는 루트 3? A0, D0는? 네, 지름이니까 2네요. 말로 서술해야 됩니다. 삼각형 ACE의 넓이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의 값이 루트 3이니까 4분의 3 루트 3? 정육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 정육각형의 넓이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첫 번째 넓이의 값은 몇이지? 2분의 3 루트 3? 두 번째 넓이의 값은 최초의 넓이에 대해서 최초는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었는데 두 번째 한 변의 길이 값은 3분의 루트 3이야? 3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길이의 공비는 3분의 루트 3, 넓이의 공비는 3분의 1. 그럼 3분의 1 곱했더니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 차이값은 루트 3? 그 다음에 n개를 그렸을 때 순서대로 3분의 길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네. 제일 처음에 빵대입한 초항의 값이 누구지? A0, A1이 3분의 2 루트 3이에요? 왜? 맞아요. A1부터 A2까지 길이는 길이의 공비가 누구였더라 아까? 길이의 공비가 3분의 루트 3이었어? 길이의 공비가 3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길이가 누구예요? 루트 3분의 1만 곱하면 돼요? 그런 녀석에 대해서 등비급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등비급수 바로 구하면 되겠다. 1-공비분의 초항인가요? 분자분모에 루트 3만 곱하겠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여서 유리화해주면 루트 3 플러스 1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풀 수가 없어. 시간 내 현재 남은 시간이 47분 13분 남았습니다. 13분 동안 도전해 보겠습니다. 1, 2번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문제의 설명이 꼼꼼하게 읽고서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일 처음에는 꼭지점들 4개는 A, B, C, D라는 점의 좌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건 n값이 6이었을 때 그림을 예시한 것 같고요. 지금은 0,0, n,0, n, n, 0,n 이런 꼭지점이 있고요. 정사각형의 내변과 k의 값이 1부터 n-1 사이 있는 k에 대해서 처음에 자연수 k에 대해서 0,k하고 n,k를 연결하는 선이 x축에 평행한 선이 n-1개 있다고 얘기하네. 두 번째는 k,0이라는 점이랑 n,n-k라는 점을 연결한 y축에 평행한 선이 n-1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망을 만들겠습니다. 저 밑줄 치는 저 내용이 이해가 돼? 지금 상황이
가. 가라고. 내 맘대로 안 움직여. 야, 왜 의도대로 안 가지? 뭐지? 이제 가겠다. 자, 이 점 좌표가 지금 앵커마인입니다. 앵커마인이 시점 좌표고요. 여기가 지금 D점 좌표, 여기가 B점 좌표, 여기가 A점 좌표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밑줄 친 게 0,K라는 점이 있대. 0,K라는 점인데 K의 값 1부터 n까지 다 가능하다며. 0,K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n,K까지 연결한 0,K에서 그럼 n값 1이면 0,1에서야 처음 선분 0,1에서 어디까지 연결하라고? 0,1부터 n,1까지 여기까지 연결하라고? 근데 그 다음은 K가 2로 바뀌면 0,2부터 n,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라고? 근데 언제까지? K의 값이 n-1이면 0,n-1부터 n,n-1까지 다 연결하라고? 가로선 다 연결해? 진짜 그래? 6개짜리였을 때 가로선 다 연결한 거 맞아? 하지만 세로선의 설명이 조금 특이하네. 세로선의 설명이 점 K,0이라는 점의 좌표에서 K,n-K까지를 Y축의 평행선으로 n-1을 그리세요. 제일 처음에 1대입했습니다. 1,0부터 1,n-1까지만 1,0부터 1,n-1까지만 연결하세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0에서부터는 2,n-2까지만 연결하라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0에서 3,n-3까지만 연결하라고. 요게 좀 특이하네.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이 세로선이 각각 층이 한 층씩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다고 설명해 준 다음에 n값이 6인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를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그럼 여기서 보자. 일단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를 구하려고 하거든. n값 6이었을 때를 한번 해보고 유추할 생각입니다. A에서부터 C까지 이르려면 꼭 지나야 되는 점의 좌표를 찍어서 풀 거거든. 선생님은 꼭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은 이쪽 대각선 위치에 있는 점의 좌표, 이 빨간색 점들 중에서 어떤 한 점을 지나지 않고는 A에서 C까지 절대로 갈 수 없죠.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경로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경로의 숫자는 이 뒤로 가는 건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 쓰면 되겠네? 5팩, 1팩분의 6팩? 6가지인가요? 이 점을 꼭 지나는 경우는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눠줘? 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야? 60방, 61, 62 아니야? 이것도 지금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게 하니까 63이네. 이것도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눠주니까 60. 경우의 숫자가 이런 거겠네, 지금.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문제 요구하는 n이었을 때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숫자는 지금 이거 다 더한 게 몇 가지인데? 아까 했잖아. 이항 정리에 따르면 2의 6승이라고? 그러면은 n이었을 때는 가는 경로의 숫자가 2의 n승이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거는 숫자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숫자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니네가 요럴 때에 대해서 이 점을 지날 때가 nC방이에요. 이 점을 지날 때가 nC이에요.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문자로 처음부터 문자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의 경우의 총합의 값은 2의 n승이에요. 문자로 풀었다고 주장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주어진 도로망에 놓여져 있는 한 변의 길이가 k인 정사각형 개수를 ak라고 하겠습니다. n값이 6인 상황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1부터 6까지 범위 있는 k에 대해서 자연수 k에 대해 ak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이거네. A1은 한 변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나요?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5개, 4개, 3개, 2개, 1개, 1개 더 있나요? 네. 그럼 이거의 개수는 5개, 4개, 3개, 2개, 1개 더하기 1개 있습니다. A2 구하고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이자리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여기서 1개 있죠? 여기서 2개, 3개, 4개, 5개, 6개, 끝! 7개도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합시다.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씁시다. 그럼 A3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칸짜리 몇 개 있어? 3칸짜리가 1개, 2개 끝이에요? 그건 1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 몇 개야? 여기 있다. 한 변의 길이가 5짜리인 정사각형 몇 개예요? 네,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한 변의 길이 6짜리인 정사각형 몇 개예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낱개로 두 번째 문제 푸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쌤 생각에는 3번 문제는 성신여대 시험 보러 간 모든 애들이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6일당 하겠잖아 겨우. 근데 문제는 1이었을 때부터 n이었을 때까지 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싹 다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걸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겠습니다.